세기의 결혼. 재벌이라 스타일 자체가 고급. 나만 보면 돼. 나만 믿어. 현우에겐 그곳이 훨씬 편했다. 현우와 혜인이 10년 뒤. 이를 결혼 3년차 파경 직전에 홍혜인 백현우 부부. 세기의 결혼. 이라고들 했었죠. 대한민국 최고 재벌의 딸과 신입사원의 결혼이라니. 그로부터 3년 후 둘의 결혼 생활은 지속되었지만 연애 때의 행복함은 사라진 지 오래되어 보였다. 사랑과 행복이 사라진 듯한 이 부부는 어떻게 연애를 시작하게 된 걸까? 신분을 숨기고 인턴으로 근무했었던 혜인. 복사기를 발로 차고 하는 탓에 진상 인턴이란 타이틀이 붙은 혜인을 현우는 도와줬었다. 도와준 건 역시 관심이 있어서였고, 현우는 재벌 앞에서 지역 유지의 아들이라며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고백을 시전했다. 홍혜인 씨라면 외벌이도 감당해보고 싶어졌어요. 배경이 아닌 본인을 보고 다가와주는 현우의 고백을 받아들인 둘의 연애가 시작됐는데 계속 순탄하게 이어져온 것만은 아니었다. 혜인의 신분을 알게 된 현우가 회사를 그만두고 잠적한 전적이 있었지만 혜인이 헬기를 타고 찾아가 그를 붙잡아 결혼까지 하게 된 것이었다. 그 와중에 재벌이라 스타일 자체가 고급. 우아한 혜인과 현우의 투샷 굿굿. 하지만 결혼 3년 차의 현우는 이혼을 꿈꾸고 있었다. 현우가 이혼을 원하는 이유는 그녀의 또라이 면모를 가까이서 봐왔기 때문. 혜인에겐 인간미가 없었고 그건 업무에서도 드러났다. 백화점 내 매출이 저조한 매장은 가차없이 삼진아웃제를 적용하잔 혜인과 매장 지원을 해주잔 현우는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직급 차이로 의견이 묵살되는 건 현우였다. 실수가 없는지 그만하고 네 옆에 있는 사람한테나 잘해. 내 옆에 있는 사람? 그게 넌가? 우리가 서로 옆에 있는 사람이긴 한가? 두 사람의 가정. 혜인도 숨막히는데 퀸즈가 또한 마찬가지였다. 현우의 삶을 마음대로 재단하고 아이를 갖는 문제. 성은 엄마의 성을 따르는 게 당연한 분위기. 한 번만 내 남편한테 나대라. 뒤진다 너. 혜인은 늘상 현우를 찍어 누르기만 하는 사람이 됐지만 남편한테 까부는 동생은 가만두지 않았다. 뒤에서 챙기니 현우가 그 모습을 알리가. 현우는 법을 전공해 퀸즈 사람들의 개별 변호까지 하고 제사 또한 홍씨가 아닌 집안의 남자들만 준비한다. 퀸즈에 휘둘리는 남자는 현우만이 아니었음. 그리고 퀸즈는 생각보다 치졸했다. 일단 할아버지 만대는 사별후 여친을 집안 어른으로 세워 논란을 만들었고 혜인의 아빠 범주는 그만두겠다는 직원의 뒤를 캐 기어코 칼을 꽂으라 명한다. 나만 보면 돼. 나만 믿어. 나 절대 당신 눈에서 눈물 나게 안 해. 현우가 퀸즈에서 견디기 힘들어하는 건 집안 사람들의 괴롭힘 때문도 있었지만 믿었던 혜인이 의지가 안 되는 것도 컸다. 퀸즈 그룹의 재력에 비하면 현우의 집안이 미미하긴 해도 현우에겐 그곳이 훨씬 편했다. 그래서 집을 찾아가 이혼할 거라 선포한다. 늘 자신의 집보다 무조건 퀸즈의 대소사를 우선시해야 하는 퀸즈를 끊어내기로 한 것. 그래서 품어왔던 이혼 서류를 혜인에게 건네려 하는데 혜인에게 말할 순서를 뺏겼다. 나 죽는데 3달 정도 남았대.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냐면 미안하다. 내가 진짜 잘하겠다. 그 말 하려고 했는데 나더러 너 없이 살라고? 그래서 시한부라는 혜인에게 참아볼래 하려던 말을 내뱉을 수 없던 현우는 거짓말을 한다. 사랑해 홍혜인. 사랑한다. 신데렐라 스토리는 이젠 너무 뻔한 클리셰라 식상한데 남자 버전 신데렐라로 여클리셰를 도입한 눈물의 여왕은 첫 회부터 꽤 신선한 편이었다. 물론 김수현, 김지원의 투샷 비주얼도 한몫하고 그리고 박지은 작가하면 빼놓을 수 없는 에필로그도 있었고 현우와 혜인이 10년 뒤에 나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둘의 10년 뒤의 삶에도 서로는 빠지지 않았다. 난 그냥 지금 네가 이 여자를 얼마나 사랑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지 그때도 기억했으면 좋겠다. 혜인이 울리지 말고 행복해라. 만약 보고 있다면 왜 보니? 당장 끄고 할 일이나 해라. 네가 제일 잘 나가고 있을 거니까. 물론 백현우랑 함께. 그럴 거 아니면 오버하지 마. 현우가 갑자기 잘해주니 의심하는 혜인. 현우의 의중을 알지 못하고 은근히 감동한다. 자신이 혜인을 많이 좋아했었다. 괜찮아? 2회 과잉보호 연기하다 혜인에게 삶의 의지를 줘버린 현우. 관전 포인트 셋. 남자판 신데렐라의 여클리셰로 신선함 더한 스토리. 김수현, 김지원의 환상 케미. 매번 바뀌는 김지원의 우아한 재벌 3세 착장. 나더러 너 없이 살라고? 사랑해 홍혜인. 사랑한다. 시한부라 3개월만 남았다는 아내의 말에 이혼 얘긴 할 수 없어 급사랑 고백을 한 현우. 그렇게 나 없이 못 살겠으면 같이 죽을래? 깐만에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나 했지만 그럼 그렇지 혜인이 그렇게 되게 두지 않았다. 순장. 2승에서 못다한 남편 노릇. 저승 가서 하면 되고. 괜찮네. 진짜 그러려고? 그럴 거 아니면 오버하지 마. 진지한 얼굴로 순장을 말하며 자신의 일인데도 어째 덤덤해 보이는 혜인. 앞서 혜인은 중간중간 필름이 끊긴 것 마냥 기억이 끊기는 전조 증상이 있었었고 뒤늦게 찾은 병원에서 클라우드 세포종 진단을 받았다 한다. 뇌신경들 사이에 종양세포가 광범위하게 퍼져 순간적인 기억 소실이 발생하는 것이며 희귀병이라 지금은 약 쓰는 거 외에 원천적인 치료법이 없다고. 혜인은 계속 몸 관리를 해온 자신이 그런 병에 걸린 걸 받아들이지 못했고 현우는 안전하게 이별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쁘면서도 감정을 숨겼다. 확실하게 해야지. 오진이면 어떡해. 이혼하지 않아도 3달만 버티면 사별이라니. 현우는 간만에 두 발 뻗고 잠을 잘 잤고 자신도 모르게 올라가는 입꼬리에 끌어내리려 애썼다. 현우는 가족들에겐 알리는 게 좋지 않겠냐 하지만 혜인은 총 매출 1조 원이 넘으면 할아버지가 아버지 건너뛰고 자리를 물려준다 했다며 코앞이라 안 된다 한다. 들키는 순간 아웃인데 다른 가족들이 자기 자리를 차지하는 꼴은 절대 못 본다고. 매일 가족 회의를 하고 해도 사이가 좋다기보단 혜인 vs 남은 가족의 묘한 경쟁 구도가 있었다. 그리고 혜인의 예상대로 엄마는 자기 편이 아니었다. 큰일이 있었다는 자신의 말은 안중에도 없고 동생 수철이 할아버지한테 혼나고 공황장애가 왔었다며 그저 혜인과 현우를 탓하고 있으니 넌 워낙 잘나서 큰일이든 작은일이든 잘하잖아. 근데 딸인 혜인만 차별하는 것도 사연이 있음. 아직 공개되진 않았지만 수환이라고 선아에게
잃은 자식이 하나 더 있는데 무슨 사연인지 몰라도 아들을 잃은 게 혜인의 탓이라 생각하기 때문 혜인이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재산은 현우에게 한 푼도 주지 말고 퀸즈로 귀속되게 하란 유언장을 쓰게 한 걸 알게 된 현우는 남은 석 달 동안 유언장을 바꿨을 가능성도 있다 생각하며 혜인에게 잘해주기 시작한다. 대면대면한 부부 사이였는데 현우가 갑자기 잘해주니 의심하는 혜인. 무리하지 마. 내가 말할게. 구급차 좀 불러주세요. 현우는 사례가 들린 혜인을 위해 구급차를 불러달라는 둥 과잉 보호를 해 다른 사람들을 의아하게 만들기도 했다. 내가 말했지. 오버하지 말라고. 진짜 이상하지. 사랑해서 결혼하는데 왜 결혼하면 사랑을 안 하지? 현우는 현대의학으론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 혜인에게 일어나 병이 나을까봐 걱정의 기사를 찾아보는데 검색한 기사들이 병을 극복하는 기사들이다 보니 혜인은 현우의 의중을 알지 못하고 은근히 감동한다. 백현우, 나 솔직히 당신 의심했었어. 알아. 내가 좀 꼬여있었어. 당신 그런 거 찾아보고 있는 줄도 모르고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고. 기적이라는 게. 걱정 마. 난 반드시 살 거니까. 세상에 한 사람, 적어도 당신만은 내가 살아주기를 바라는 거잖아. 나도 좀 힘들었는데 버거웠는데 이런 당신 보니까 힘이 나는 것 같아. 본의 아니게 현우는 혜인에게 삶의 의지를 북돋아주게 됐고 혜인은 해외 사례들을 찾아보고 있다며 꼭 살아남겠다 다짐한다. 걱정 마. 내가 당신 봐서라도 절대 쉽게 안 죽을 거니까. 지금은 현우가 망연자실해도 나중에 잊어버린 사랑의 마음을 깨우쳤을 때 지금 이 순간을 가장 잘한 일이라 칭찬할 듯. 그리고 현우의 마음을 깨우쳐줄 연적도 등장한다. 자신이 혜인을 많이 좋아했었다 대놓고 밝히니 그런 유능성이 눈에 밟히지 않을 리가. 가족들이 다 같이 나간 사냥터에서 위험한 혜인을 구해주는 멋짐을 뽐내며 혜인의 마음속 현우의 위치는 쑥쑥 올라가는 중. 괜찮아. 멋지게 구해주고 공주님 안기도 해주는데 자신을 구해주던 현우를 계속 떠올리며 많이 안 좁아도 안고 있을래? 네가 제일 아까워. 이제 혜인과 현우의 본격 로맨스 다시 시작. 3회 결혼 3년차 갑자기 남편을 보고 설레. 혜인이 변했다. 더 어려운 게 있어도 괜찮다고. 내가 같이 있을 거니까. 사냥게임 중 멧돼지가 달려드는 위험 상황에 혜인은 자신과 같이 있겠다 약속했던 4년 전 현우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떠올린다. 그리고 그 상황에 거짓말처럼 현우가 등장해 혜인을 죽을 위기에서 구해냈다. 나 또 오버하는 건가? 지금은 비상 상황이니까 이 정도면 오버는 아니고 적당한 것 같아. 멋지게 구해주고 공주님 안기도 해주는데 이전 같으면 나를 세웠을 혜인이었지만 현우가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한다 오해에 믿고 있는 지금은 현우의 호의를 그대로 다 받아줬다. 집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정말 오랜만에 같은 방을 쓰게 된 부부. 현우는 그 상황이 부담스러워 회피하고 싶어 하지만 혜인은 덤덤하게 씻고 오라 하는데 현우가 씻고 나가지 말까 갈등하는 와중에 혜인은 자신을 구해주던 현우를 계속 떠올리며 스스로 회상하지 마라 되뇌었다. 그리고 현우가 씻고 나오자 복근에 치여 안 보는 척 스리슬쩍 향하는 시선을 막지 못한다. 많이 안 좁아도 안고 있을래? 농담이야. 쫄김. 반쯤은 진심이 담긴 농담으로 현우를 섬찟 마이너스 쫄게 만들기도. 한편 은성은 그저 잘나가는 투자 전문가인 줄만 알았는데 걔를 총으로 쏘려고 하는 등 이상한 모습이 보여지는 게 사이코패스가 아닌지 착한 역할인 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악역인 듯하다. 그리고 혜인을 골탕 먹이려는 마담 뚜와의 연관성까지. 혜인은 희귀병 외에 음모와도 싸워야 하는 신세우. 혜인은 해외 여러 곳에서 치료가 가능한지 알아봤지만 어렵다는 답만 줄줄이 나오고 헤르키나 1조 원 클럽, 사놓은 섬, 옷, 여러 컬렉터들을 두고 가야 하는 게 아까워진다. 네가 제일 아까워. 하지만 현재 가장 아까운 건 현우였다. 집인데도 혜인의 착장은 고금이 뿜뿜. 혜인은 3년 차에 남편을 보고 설레어하고 남들의 사연에 공감하는 자신의 모습에 낯설어한다. 그래서 이상하다며 병원을 찾았는데 의사는 죽음을 앞둬 발생한 심리적 변화라 했다. 이에 혜인은 자신이 죽을 위기에서도 여러 번 살아남았다며 기적을 외쳤다. 사업 때문에 계속 은성과 만나야 하는 혜인. 은성은 멧돼지가 나타난 위험한 순간에 현우가 뛰어들까 망설였단 얘기로 흔들렸는데 혜인은 그런 말 하나에 흔들리진 않았다. 너랑 그 사람의 차이가 그런 거겠지. 어쨌든 그 순간에 너는 그 사람을 봤고 그 사람은 나를 바라보고 있었잖아. 나 이제 안 하던 거 위주로 하고 살 거야. 그리고 현우의 노력과 상관없이 폴인답 중인 혜인은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다. 안 하던 거의 그 첫 번째가 바로 없어져버린 현우와의 스킨십이었다. 눈물의 여왕은 1회부터 데이트 장면으로 키스신 대거 부리더니 3회에도 키스신 엔딩. 이제 혜인과 현우의 본격 로맨스 다시 시작. 약간 어색한 공기가 감돌긴 했지만 자신도 모르게 혜인에게 빠져들다. 이야, 신기하네. 사람이 웃는 게 저렇게까지. 사회 유능성의 질투 폭발하는 현우. 그들의 최종 목적은 퀸즈 그룹. 켜켜이 쌓아올라가는 로맨스. 얘기했지. 나 이제 안 하던 거 위주로 하고 살 거라고. 갑자기 현우에게 키가를 시전한 혜인. 이후 약간 어색한 공기가 감돌긴 했지만 현우는 혜인의 폰 속 문자를 지워야 하는 목적이 있었기에 혜인의 방을 몰래 찾을 수밖에 없었다. 이혼하는 줄 안 누나가 이혼하지 마라 문자를. 씻고 나온 혜인은 자기 때문에 잠이 안 와서 방을 찾은 거냐며 은근 좋아한다. 목적을 달성한 현우는 붙잡힐까봐 갖은 핑계를 대고 도망쳤지만 이미 콩깍지가 씌인 혜인은 저렇게 자신을 위하고 걱정한다며 기뻐했다. 그리고 현우는 혜인이 휴대폰 비번을 1031 아이와 관련된 걸 한 걸 확인하고 살짝은 놀라기도. 회상 장면에 임신 4주차였단 게 나온 걸 보면 아이가 잘못되어 부부 사이가 소원해진 걸 지도요. 부모로서 우리 애들 결혼이 행복한 결혼일 수 있게 도왔으면 참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들이 좋아서 결혼했음 지들끼리 알아서 잘 살 일 아니겠습니까? 뭘 돕기까지 합니까? 거기다 결혼식 날 너무도 다른 분위기. 선아와 봉혜를 보면 두 사람의 환경도 한몫했을 듯. 안 산다고 해도 걱정, 산다고 해도 걱정. 봉혜 또한 이혼을 결심했었던 현우의 상황을 알기에
당장 이혼을 물렀다 해도 아들을 걱정한다. 콩깍지가 씌이기 시작해 현우에게 묘하게 잘해주기 시작한 혜인의 현우도 흔들린다. 미팅에 입고 갈 거라며 전세계 딱 두 벌인 한정판 고급 의상을 입고 혜인이 모습을 보이자 또 반한 듯 입을 떠마이넣었어. 그리고 미소 짓는 혜인을 보고 따라오는 자신을 발견한 현우는 깜짝 놀란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고 현우는 잠깐 자신도 모르는 모습이 튀어나왔다. 불편한 구두에 넘어질 뻔한 혜인을 발견하고 조심해 라고 소리를 질러버리는 키읔키읔키읔키읔. 그리고 헤르키나 계약 때문에 자주 혜인과 붙어다니는 은성에 질투심이 생기기 시작한다. 자신이 머리 건들 땐 화내놓고 은성이 건들 땐 가만히 있으니 현우의 눈에 불꽃이 활활. 그러던 중 혜인이 기쁜 소식이 있다고 해서 자신에게 재산을 물려주겠다 유언장을 고칠 기대를 했건만 유럽에서 치료가 가능하다며 치료 확률이 50%가 넘는단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는다. 당신도 내 편, 하늘도 내 편 너무 많다. 자신도 모르게 혜인에게 빠져들다. 현실을 자각한 현우는 야밤의 질주를 혜인의 퀸즈가에 50년 이상은 더 시달릴 수도 있단 상상에 현우는 힘겨워했다. 그렇다고 쉽게 이혼도 할 순 없을 터. 하지만 부부도 모르는 사이 재시작된 로맨스에 현우는 나중에 혜인의 기적을 제일 기뻐하게 될 듯이에치임. 어느새 윤은성은 현우의 질투 버튼이 되어버림. 일 때문에 자주 만나며 주말에 집까지 찾아오니 질투심 폭발하며 자연스레 혜인을 향한 마음도 커진다. 공평했으면 좋겠거든. 네 머리 건드리는 남자들한텐 다 화를 내야지. 미용실 원장님만 빼고. 이야 신기하네. 사람이 웃는 게 저렇게까지 꼴 배기 싫기 쉽지 않은데 그걸 한다 젠. 하지만 은성 또한 만만하지만은 않아서 현우가 자신을 감시하게 내버려두진 않았다. 한편 마담 뚜는 계속 선화에게 접근해 거짓 정보를 흘리며 혜인과 이간질시키는데 선화가 혜인을 미워하는 건 마담 뚜 탓도 있는 듯. 그리고 마담 뚜는 따로 은성과도 접점이 있었고 뭔가 수상해 보이는 홍만대의 동거녀 모스리도 이 무리와 관련이 있는 듯. 그들의 최종 목적은 퀸즈 그룹인 듯 보였다. 마담 뚜 얘기만 믿고 또 혜인에게 상처가 될 말을 쏟아내며 후벼파는 선화. 혜인이 휘청거리는 걸 본 현우는 장모에게 맞서며 혜인을 빼내줬다. 그 후 이런 일이 또 있을 텐데 그냥 가진 거 뺏길까? 걱정 말고 가족들에게 희귀병 얘기를 하자는데 놀랄까봐 그래. 우리 엄마 아빤 자식을 먼저 보낸 사람들이고 괜히 겁줄 필요 있어? 어차피 난 효녀는 글렀고 그냥 가족에게 더 끔찍한 존재가 되고 싶지 않을 뿐이야. 처음 듣는 혜인의 진심에 현우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던 중 혜인이 현우의 본에 갔다가 갑자기 사라져 현우는 온 동네를 찾아 헤매는데 걱정했잖아. 왜 걱정해? 환자 취급하지 말랬지. 찾아냈지만 날이 서 있는 혜인에 돌아선다. 그리고 땀에 젖은 현우의 뒷모습을 본 혜인은 어렵사리 자신의 약한 모습을 드러냈다. 사실은 기억이 안 나. 내가 왜 거기 있었는지 너무 무서웠어. 그제야 현우의 눈에도 들어오는 엉망이 된 혜인의 옷과 무릎에 난 핏자국. 현우는 혼자 무서웠을 혜인을 안아줄 수밖에 없었다. 결혼 3년차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된 부부에서 켜켜이 쌓아 올라가는 로맨스. 자신의 가족들과는 다른 따스함을 느낀 듯했다. 현우는 혜인의 매몰찬 모습에 상처를 받아 짐을 빼 아이의 방을 쓰기로 한다. 친구가 재발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오열 좌절의 순간 독일까지 날아와준 현우. 땐 그냥 당신 꽃이라고 아무렇게나 말한 거지. 오해 혜인과 현우가 남처럼 서먹해진 이유. 너무 무서웠어. 걱정하며 찾아 헤맨 자신을 평소처럼 밀어내는 혜인의 현우는 돌아섰지만 혜인은 그에게 맺힌 땀을 보며 자존심을 내려놓고 손을 내밀었다. 그제야 엉망이 된 옷과 다친 무릎 그리고 혜인의 눈물이 시야에 들어온 현우는 아내를 끌어안고 같이 눈물을 흘린다. 혜인이 아버지의 이장 선거를 도우려 물량 공세를 하러 내려온 거란 사실에 현우는 괜히 흐뭇 없던 인간미가 생긴 혜인의 호감도 상승. 혜인은 상황이 정리된 뒤 울며 자신을 찾고 있던 현우의 가족을 마주하고는 뭔가 날이 서 있는 자신의 가족들과는 다른 따스함을 느낀 듯했다. 혜인이 다녀간 용두리 영상은 금방 퍼져나가고 선아는 뭘 다 받아먹고 있냐며 평소와 다른 혜인의 부러움이 약간 가미된 듯 탐탁지 않아 한다. 아직 용두리에 있는 현우와 혜인은 키스하기 직전 분위기까지 가는데 갑자기 도망친 현우로 그건 실패. 빠져들물 인정하지 못해 발버둥치고 있지만 이미 늪에 빠져버린 현우가 굴복할 건 곧 갑자기 뛰쳐나간 현우를 찾으러 나온 혜인. 혜인은 자신이 잠들면 들어갈 거란 현우의 말을 오해의 표정이 굳어진다. 하지만 현우의 걱정은 지금 들어가면 자신이 사고칠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여튼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됐던 결혼 3년 차에 사랑의 감정이 싹튼 현우나 혜인이나 힘들긴 마찬가지. 두 사람의 사이가 틀어지게 된 건 앞서도 잠깐 나왔듯 아이를 잃었기 때문이었다. 아이를 잃은 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지만 부부 대처 과정에서의 차이가 멀어지게 만들었던 것. 혜인은 보면 짜증난다는 이유로 아이의 방을 채운 물건을 서둘러 정리해버렸고 현우는 매몰찬 모습에 상처를 받아 짐을 빼 아이의 방을 쓰기로 한다. 치운다고 치웠지만 천장에 남은 야광별 하나는 현우의 눈물 버튼이 되기도 했다. 울지마. 그럴 자격 없어. 하지만 아이를 몇 달간 품은 혜인도 멀쩡할 리 없었고 혜인은 죄책감에 스스로를 더 다그쳤었다. 그냥 슬픔을 공유하고 서로를 다독이며 같이 극복했다면 더 돈독해지지 않았을까? 지난밤 현우의 말을 오해한 혜인은 다시 날선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데 그 와중에도 자신에게 우산을 더 기울여주며 현우의 어깨가 젖어있는 게 신경 쓰인다. 그래서 앞장서 걷다가 집에 찾아와 있던 은성이 우산을 같이 쓰게 되는데 현우 뻘쭘. 근데 윤은성은 이를 핑계로 퀸즈가에 당분간 눌러앉아 살겠다 한다. 백현우가 이 집 사람들을 정신 차리게 만든다. 은성이 퀸즈가에 들어온 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퀸즈가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현우를 퀸즈가에서 쫓아내기 위함. 혜인은 눈길을 걷는 환각 증세가 또 찾아오자 병원을 찾고 의사는 백혈구 수치가 낮다며 독일 암치료센터의 치료를 미루란 말을 한다.
그래서 힘들다고 포기하냐며 의사에게 맞서고 나오다 고모에게 희귀병을 들키고 만다. 고모는 친구도 뇌종양을 앓았는데 완치했다며 비밀을 지켜주겠다 혜인을 위로했지만 이후 친구가 재발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오열했다. 혜인은 살고자 하는 의지로 혼자 독일로 떠나고 혜인이 가고 고모에게서 이야기를 들은 현우는 급히 연락해보지만 연락이 닿을 리 없었다. 원하시는 목표를 다 이루시고 나면요? 그땐 좀 쉬고 싶어질 것 같네요. 남편이랑 여행도 가고 싶고 신혼여행 이후로 한 번도 안 가봤네요. 혜인을 걱정하며 기다리다 이전 인터뷰 영상을 보게 된 현우는 사이가 좋지 않던 시기에도 혜인이 그리는 미래에 자신이 있었음을 알게 된다. 매일매일 그런다면 아주 좋겠죠. 독일 병원에 간 혜인은 컨디션이 나빠져 당장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단 한국 의사와 같은 소견을 듣고 좌절한다. 왜 자꾸 시간이 필요하대? 왜 그렇게 한가한 소리들만 하냐고. 난 시간이 없는데. 난 없다고. 그렇게 좌절의 순간 독일까지 날아와준 현우. 기억 안 나? 너 나한테 결혼하자고 하면서 뭐라 그랬어? 나 눈물나게 안 한다며. 너만 믿으라며. 근데 나 진짜 많이 울었거든. 그땐 그냥 당신 꼬시려고 아무렇게나 말한 거지. 너랑 결혼하고 싶어서. 그렇게 결혼했으면 이럴 땐 네 옆에 내가 있었어야지. 누가 있지 말래? 난 네가 내 옆에 있길 바랬다고. 혼자 있기 싫었다고. 언제나 그랬다고. 멀리 와도 기적은 없고 현우와 집에 가고 싶었단. 혜인의 말에 현우의 눈물 버튼이 눌리고 용두리에서 못한 키스는 독일에서 이어졌다. 이제 달달 모먼트 더 많이 나오게. 유료가 불가능한 절망적인 상황. 자신이 숨을 쉬는지 기침하는 것에 걱정하고 현우가 숨겨둔 이혼 서류를 찾아낸다. 간통죄로 수감 중에 아이를 출산한 이력. 혜인은 아니라고 해주길 바랬지만 육회 이젠 유언장보단 혜인, 재합방 성사 현우는 퀸즈가의 이혼 서류 발가. 늘 서로를 향해 있는 마음을 둘만 모르다. 희귀병이란 벽 앞에 깨닫게 된 현우와 혜인. 사랑을 확인 후 행복해야 할 순간에 혜인은 자신이 죽은 후에 이야기를 한다. 재산은 어떻게 지내고 장례는 어떻게 하고 등등. 당장은 치료가 불가능한 절망적인 상황이기에 혜인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듣고 싶진 않은 현우. 혜인은 엄마가 유언장을 안 쓰면 결혼 안 시켜준대서 현우에게 재산을 주지 않겠다 쓴 유언장이 있다며 그 유언장 또한 현우를 위해 고치겠다 한다. 현우가 바래왔던 순간인데 현우는 유언장보단 혜인이 더 소중해져 희망적인 답을 전했다. 고쳐줘 나중에. 당신 완치 판정 받으면 그때. 퀸즈가 내부엔 생각보다 은성의 편이 많았다. 수철의 아내 다혜 또한 은성과 같이 일을 꾸미는데 보육원에 은성과 있던 여자아이가 다혜였다. 그레이스고가 신분을 속여 맞선을 주선했다면 퀸즈가 며느리가 되는 것도 식은 죽 먹기. 현우는 다시 혜인에게 합방을 하자 제안하고 혜인이 콜하며 연우 부부처럼 지내게 된다. 처음의 마음이야. 어쨌든 혜인은 현우가 자신이 숨을 쉬는지 기침하는 것에 걱정하고 재산보단 자신의 안위를 우선시한다 믿으며 칭찬에 현우는 좀 낯뜨거워진다. 내가 남편 복 하나 있다니까. 아냐, 넌 그게 제일 없어. 현우는 혜인 몰래 암센터장을 찾아간다. 혜인을 위해 진행된 연구에 치료 협조를 하지 않았으니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겠다 밝혔고 센터장은 어떻게든 백혈구 수치를 놓여 치료해보겠다 한다. 그래서 혜인이 긍정적인 답을 듣고 기뻐하고 현우는 그 모습에 흐뭇해했다. 키다리 아저씨처럼 도와주며 혜인의 자존심은 지켜주는 중. 그 시각 그레이스고는 현우의 금고를 털어 현우가 숨겨둔 이혼 서류를 찾아낸다. 독일 암센터에서 치료를 받기 직전 혜인은 다시 겪게 된 환각에 뛰쳐나가는데 혜인이 본 건 죽은 오빠 수환이었고 자신을 찾으러 온 현우에게 오빠 얘기를 털어놓는다. 9살 때 원인불명의 사고로 죽을 뻔했는데 오빠가 자신을 구하고 죽어 엄마가 원망한다고. 당신 잘못이 아니야. 알아. 근데 미안한 건 어쩔 수 없었어. 내가 오빠 대신 살고 있는 것 같았거든. 한편 한국에서는 은성이 현우에게 누명을 씌워 퀸즈가에서 쫓아내려 물밑 작업 중이었다. 홍만대를 공격하며 도청장치를 숨겨둔 채 현우의 방에서 수신기가 발견되게 했고 그레이스고가 찾아낸 이혼 서류도 잇따라 발견된다. 모슬이의 두 얼굴을 마주하고 뒷조사하던 범자는 스리가 남의 신분으로 사는 걸 알게 된다. 본래 신분은 죽은 걸로 처리되어 있지만 간통죄로 수감 중에 아이를 출산한 이력이 있다고. 그 아이가 다혜 오은성일 듯 또는 둘이 남매거나. 현우는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고 그저 혜인과 행복을 꿈꿨고 혜인 또한 현우와 행복하길 원했지만 그 꿈은 한순간 산산조각 났다. 혜인에게 이혼 서류 사진이 문자로 도착한 건 아니라고 말해. 혜인은 아니라고 해주길 바랬지만 현우는 말 못해서 미안하다며 인정했다. 이 빌어먹을 타이밍. 유이 설마 그날이야? 나를 이렇게까지 화나게 해서 감당이 되겠어? 공포의 홍백전의 선포. 현우는 따로 은성을 파보는 중. 백현우 사랑해. 치를 흑화했지만 기억상실, 냉온탕을 오가는 혜인. 아니라고 해. 현우가 쓴 이혼 서류를 전달받은 혜인은 아니라고 답해주길 바랬지만 현우는 인정했다. 설마 그날이야? 내가 얼마 못 살 것 같다고 말한 날. 혜인은 언제 쓴 건지 캐묻다가 자신의 불치병을 고백한 날 현우가 하려다 말았던 말이 이혼이었단 걸 알고 더 배신감이 커져간다. 자신의 병을 마주하고 벼랑 끝에 내몰려 있다. 현우를 의지하며 극복하는 중이었는데 유일하게 믿고 의지할 사람이라며 현우에게 걸었던 희망이 무너지자 혜인은 더 이상 현우의 어떤 말도 귀담아 듣지 않았다. 현우가 자신이 왜 그런 선택을 한 건지 무슨 마음인지 들어봐야 하는 거 아니냐 하지만 혜인에겐 무슨 말을 하든 변명일 뿐이었다. 그래서 늦은 밤 혼자 짐을 챙겨나가려다 위험하게 사고가 날 뻔도 하는데 백현우 다음에 또 이런 일 생기면 나 살리지 마. 혜인은 이번 일로 삶의 의지를 잃어 자신을 살리지 말라 힘없이 말한다. 그리고 삶의 의지 상실은 병의 악화로 이어졌다. 그래서 독일에서 겨우 치료 기회를 얻었음에도 백혈구 수치가 오르지 않아 그냥 날려버렸다. 소송 안 하고 그냥 이혼해주면 난 고맙고. 이에 현우는 혜인이 어떻게든 살게 하기 위해 증오를 심어주기로 마음먹는다. 그 증오를 발판 삼아 자신에게 복수하려 악착같이 살아남도록. 너 진짜 어떡하려고 그러냐? 나를 이렇게까지 화나게 해서 감당이 되겠어?
그럼 해보든가. 어디 뭐 어쩔 건데. 뭐라도 해봐 한번. 은성은 퀸즈가 내부에 큰 파장을 일으켜놓고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사이 퀸즈를 집어삼킬 계획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혜인과 현우가 귀국한 뒤 가족들은 이혼 및 도청 문제로 또 목소리를 높이고 혜인은 이혼 문제는 자신이 해결하겠단다. 이혼하면 회사를 나가게 될 테니 그 전에 탈탈 털어서 잘못이 발견되면 민형사 조치 들어갈 거라며 만대에게 호출당한 현우는 도청한 건 자신이 아니라며 스스로를 변호한다. 송 팀장이 횡령해온 걸 회계법인에서 숨겨준 정황이 있으며 그들이 만대를 노려 도청 장치를 설치했고 그 뒤에 배우가 있을 거라고. 그게 누군데? 아직 확실히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배우에 대해선 알아내지 못해 그럴싸한 추측에도 만대의 신임을 얻지 못했다. 대신 만대에게 선물한 그림에 숨겨둔 몰카로 상황을 지켜보던 은성은 계획을 더 서두르기로 한다. 현우가 계획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넌 네 발로 못 나가. 처참하게 쫓겨나게 해줄 거라고. 그래 알겠어. 알겠는데 윤은성이랑 가까이 지내지 않았으면 좋겠어. 혜인은 복수를 제대로 결심한 뒤 선전포고를 하고 현우는 착잡하게 알겠다 답하며 은성을 조심시켰다. 갑자기 나타나 선물처럼 투자금을 계약권을 안겨준 건 분명 의도가 있고 수상하다는 것. 난 그렇게 쉽게 안 속아. 나한테 속았잖아. 두 번은 속지 말란 얘기야. 두 사람의 삐걱거림은 회사로도 이어졌고 공포의 홍백전에 선포되어 직원들은 몸을 사렸다. 혜인은 현우를 털어도 문제될 게 없자 돈 쓴 것까지 추적해 나서다 장례식장에 이르는데 그러면서 자신을 대신해 직원에게 부조금을 내고 자신의 이름으로 근조화환을 보낸 걸 알게 된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 현우가 아무리 잘해도 혜인에겐 다 수작일 뿐이었다. 수작 부리지 마. 가증스러워. 내가 어디가 고장나서 다 잊어버린다고 해도 네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는 절대 안 잊어버려. 넌 내가 인생에서 가장 막막할 때 내 손을 놨어. 그래서 넌 나한테 용서받을 시간이 없을 거야. 네가 앞으로 나한테 어떻게 해도 난 끝까지 널 미워만 하다 죽어버릴 거거든. 이혼해. 백현우랑 이혼하라고. 내가 알아서 할게. 넌 또 선을 넘는구나. 또 선 넘는 거 보여줘. 네 옆자리 비면 그 자리에 나는 어때? 그 와중에 은성은 혜인에게 계속 접근하며 틈을 노렸고 혜인의 비밀을 캐려 약동을 손에 넣는다. 현우는 따로 은성을 파보는 중 생각보다 허술한 퀸즈가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던 현우니 은성의 정체를 어떻게든 파헤칠 듯하다. 모슬이와 윤은성은 역시나 모자관계였다. 퀸즈가를 집어삼키기 위한 사기극으로 서로를 모른 채 하며 살아가고 있지만서도 혜인의 병은 계속 진행 중이었고 또 기억을 잃고 독일에 가서 치료받을 희망을 이야기한다. 이혼 서류 기억을 잃은 혜인은 차가운 눈빛이 다시 따스하게 바뀌어 있었지만 현우는 혜인의 병세가 악화된 걸 알고 오열할 수밖에 없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혜인은 현우의 눈물이 그저 자신을 위한 걱정일 뿐이라 오해하고 내가 그렇게 걱정돼? 걱정하지 마. 백현우 사랑해. 혜인의 결국 눈물 버튼이 눌려버린 현우. 소문을 등에 업은 변호사 빈센조 등장. 현우가 자신을 배신하고 사사건건 방해. 모슬이는 만대의 눈을 가려 얻어냈던 위인장. 퀸즈 일가는 현우의 본가인 용두리에 8회 이혼한 혜인과 현우, 퀸즈가 전체 용두리행. 가까운 기억을 잃고 혼자 과거에 머물러 있는 혜인의 결국 눈물 버튼이 눌려버린 현우. 걱정하지 마. 백현우 사랑해. 나는 이 시간이 안 끝났으면 좋겠어. 네가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나를 보면서 웃어주는 지금이 계속됐으면 좋겠어. 지금 상황을 의아해하는 혜인의 현우는 두 사람이 이미 독일에 갔다 왔단 걸 밝힌다. 아픈 것도 억울한데 다 잊어버리면 어떡하냐. 걱정하는 혜인의 현우는 뒷이야기도 이어갔다. 혜인 몰래 이혼 서류를 썼었고 그걸 혜인이 알게 되어 요새 사이가 안 좋았다고. 혼란스러워하는 혜인의 현우는 기억해내라며 계속 말하고 충격요법이 통해 기억을 되찾는다. 나도 불행했어. 너 때문에.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나도 그랬어. 그리고 혜인은 자신의 마지막까지 현우의 앞에 있을 수 없다며 이혼을 요구했다. 현우가 빈털터리로 나가는 것으로 협이 이혼될 줄 알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한 혜인. 재벌집 막내 아들, 늑대 소년, 파병 군인 등이 소문을 등에 업은 변호사 빈센조 등장. 키읔키읔. 별건 아니었고 현우 측에서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 밝히는 건 혜인 측에 불리하다며 서로 바쁜 일정의 사이가 소원해진 것이라고. 이혼 사유를 고치기 위함이었다. 법적으로 끊어냈다고 해서 둘 사이가 온전히 끊어진 건 아니었고 혜인에겐 옛 추억, 현우의 흔적들을 쫓는 미련이 남아있었다. 그렇게 현우를 감시하며 얻은 영상으로 흔적을 뒤쫓다가 우연히 만나기도 한다. 벽 사이에 등을 지고 있어 현우는 혜인을 못 봤지만 그렇게 살고 싶었어. 나 그냥 혜인이 옆에 그렇게 살고 싶었다고. 빡빡한 퀸즈가에서 개인의 생활도 없는 삶을 살던 중에도 혜인의 옆이라 좋았다는 현우의 진심을 알게 되었지만 지금으로선 혜인이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한편 혜인의 약품을 몰래 챙긴 은성은 그 약이 항암제라는 걸 알게 된다. 그래서 혜인의 신변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됐지만 어릴 적 혜인과의 짧은 추억에 그녀를 좋아하는 건 진심인지 일단 덮어둔다. 대신 왜 이혼한 뒤에도 현우를 회사에 두는 건지 현우를 내쫓으라 얘기했다. 혜인은 본인이 있겠다 하고 회사에 필요한 사람이니 내버려 두겠다지만 자신의 존재를 어필하는 은성. 회사에 필요한 사람은 나지. 너한테 필요한 사람도 나고. 틈을 보고 계속 선 넘는 은성의 혜인은 헤르키나 입점을 포기하겠다는데 난 너한테 기회를 주려고 이혼한 게 아니야. 난 언제나 나랑 같이 있어주겠다던 백현우가 좋아서 결혼했고 나랑 같이 있는 게 너무 힘들었던 그 사람한테 미안해서 이혼한 거야. 네가 지금 갖고 있는 걸 다 잃어도 그런 속 편한 소리를 할 수 있을까? 그때도 내가 필요 없을까? 은성은 혜인에게 계속 손을 뻗으며 미행하기도 하고 현우는 이혼을 했음에도 혜인을 위해서 은성을 방해했다. 결국 혜인이 곁엔 내가 있게 될 테니까. 그래도 은성은 마지막에 혜인의 곁을 차지할 건 자신이라며 자신만만했다. 한편 은성은 눈속임 계약을 체결하려 하고 만대가 도장을 찍으려던 순간 난입한 현우는 전환권 조항을 다시 검토해보라 하는데
은성은 오늘 성사되지 않으면 빠지겠다며 맞불을 놓는다. 그래서 결정권은 만대에게 주어지는데 앞서 대무당의 말이라며 이 상황을 예견했던 모슬이의 말을 떠올린 만대는 결국 도장을 찍었다. 그리고 현우가 자신을 배신하고 사사건건 방해한단 생각에 만대는 그를 회사에서 내쫓으라 명한다. 현우는 정당성을 갖춰야 한다며 버티고 보안 요원들을 혜인이 막아줘 당장 쫓겨나는 상황은 면했지만 혜인은 괜히 자신 때문에 현우가 당하지 않아도 될 수모를 겪는 것 같아 속상. 나랑 살 땐 어쩔 수 없이 참았겠지만 이제 그럴 필요 없어. 알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고 믿고 싶어서 있는 거야. 혼자 모슬이의 뒤를 캐던 범자는 현우에게 알아낸 정보를 공유해 같이 조사에 나선다. 그리고 모슬이의 아들이 윤은성일지도 모른단 결론에 다다르자 둘의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다. 설마 했던 일이 사실로 밝혀지자 현우는 만대에게 둘의 유전자가 99% 일치의 모자관계가 확실하고 은성이 퀸즈 지분을 확보하고 있으니 계약서상 전환사채 조항을 지금이라도 고쳐야 한다 알렸다. 하지만 현우가 사실을 알렸을 땐 이미 늦은 뒤였다. 모슬이가 방심하고 있던 만대에게 약을 먹여 마비 증세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 안 괜찮으시죠? 그럴 거예요. 그게 그런 약이에요. 모슬이는 만대의 눈을 가려 얻어냈던 위임장으로 자신이 법적 보호자 겸 의결 대리인이 될 수 있다며 만대에게 두세 달만 누워있다 떠나란다. 이후 가족들이 병원을 찾았지만 위임장 때문에 법적 보호자가 된 모슬이로 만대에게 접근조차 할 수 없었다. 그리고 은성의 지분 3의 의결 대리권으로 오너 일가인 홍씨들의 경영권은 모두 박탈당했고 다들 쫓겨나 자취를 감춘다. 사라진 퀸즈 일가는 현우의 본가인 용두리의 뿅. 다혜는 일 터지기 전에 수철에게 편지 남기고 아들이랑 같이 해외로 팀 타세요. 반대쪽에 카메라 있어요. 왜 아직까지 가지고 있냐? 퀸즈 백화점 사장이나 이사 자리를 기대. 모슬이도 홍만대를 인질로 21%의 지분. 결국 용두리에 있는 혜인을 찾아낸다. 구애 백마탄 현우, 혜인을 위해 복수 계획. 균열이 생긴 모슬이 윤은성 모자. 퀸즈 가는 스리, 은성 모자에게 눈탱이를 맞아. 경영권을 뺏긴 것도 모자라 집에서도 쫓겨난다. 앞에서 살랑거리며 눈속임을 하던 그레이스 고도 본색을 드러냈고 식구들은 법인 차량, 법인 카드, 회사 보안 카드, 집 보안 카드 등 모든 걸 빼앗겼다. 타세요. 반대쪽에 카메라 있어요. 초라하게 쫓겨날 순간에 대기 중이던 기자들이 플래시 세례까지 받을 위기였는데 현우가 백마탄 기사처럼 나타나 퀸즈 식구들을 구해줬다. 자취를 감췄다 알려진 퀸즈가 식구들은 무일푼으로 쫓겨난 것이었고 상황을 잘 아는 현우는 그들을 고향 용두리로 데려간다. 내가 편하다고. 지금은 그냥 내 생각만 할게. 할 일들이 너무 많은데 네 걱정까지 할 수 없어서 그래. 이혼한 사이인데 전시댁에 온 가족이 신세 지는 것도 웃긴 상황이니 머무를 곳을 찾아 떠나겠다는 혜인. 혜인은 이미 이혼한 사이니 걱정할 필요도 없고 상관도 없는 일이라며 선을 그으려 한다. 하지만 현우는 잘 있을 때 상관 않겠다며 혜인이 용두리에서라도 편히 있을 수 있게 붙잡았다. 네가 봐주라. 그냥 내 눈앞에 좀 있어. 오늘은 딴 생각 말고 조금만 덜 불행하려고 노력하자. 얹혀 사는 것도 신경 쓰이는 마당에 눈치 없이 밥상에서 알프스산 미네랄 워터를 찾는 수철. 범준이 철없다며 수철을 막아섰지만 독일이나 호주, 미주산도 괜찮다며 똑같이 철없는 면모를 보인다. 재벌로 살다 쫄딱 망하다 보니 세상 물정을 모름 키우키우. 주전자 물 그냥 처마시라고. 부자를 보며 미간에 인상을 찌푸리던 혜인은 결국 참지 못하고 수철의 뒤통수를 가격했다. 나한텐 안 그래. 한편 장시간에 걸려 퀸즈가를 빼앗았지만 모자의 관계가 그리 좋진 않았다. 모슬이가 자신의 계획을 성공시키기 위해 아들을 모른 척하며 살아온 세월이 있기에 은성에겐 어린 시절의 원망이 아직 남아있는 중. 이혼했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은 여전한 혜인과 현우는 각방을 써도 서로를 걱정하는 문자를 썼다 지웠다 하며 최대한 감정을 빼 무미건조하게 대화를 계속 이어간다. 그러다 혜인은 현우의 방에서 자신이 잃어버린 mp3를 발견해 예상치 못한 인연에 좋아하는데 백현우는 나 좋아하려고 태어난 남자야? 왜 아직까지 가지고 있냐? 그 여자가 예뻤냐 떠보자. 깜짝 놀라 변명하러 달려온 현우 키우키우키우키우. 현우는 예전 일이 질투심 도발용이 될까? 기억이 안 난다며 발뺌하고 혜인은 더 흐뭇해지려다 괜히 기분이 팍 상해버린다. 어쨌든 둘은 고등학생 때부터 이어져온 데스티니. 퀸즈가를 집어삼키고 최연소 회장이 된 은성은 만대의 비자금 hin방까지 찾아 나선다. 비자금을 관리한 담당자도 최종 위치는 모르고 여러 은행을 거친 뒤라 찾기 쉽지 않은 상황. 엄마인 모슬이와의 관계가 아슬한 상황에 비자금 때문에 만대를 깨우지 않을까 싶기도. 현우는 아직 퀸즈 백화점 법무팀 소속이라 평소대로 출근하고 은성에게도 깍듯이 대하는데 백현우씨 연기 그만두시죠. 은성은 태도를 확 바꾼 현우를 경계했고 현우는 이직 준비 중이라며 현역일 때 연봉 협상이 더 쉬우니 한 달 정도는 봐달라 한다. 그래서 알았다며 은성이 혜인은 어디냐 묻는데 현우는 자신을 믿지 못했는지 차만 가지고 갔다며 혜인의 행방은 모른다 거짓으로 둘러댔다. 그레이스고는 자신도 계획을 성공시키는데 한몫했기에 퀸즈 백화점 사장이나 이사 자리를 기대하는데 모자는 챙길 생각이 없어 보였다. 은성은 그레이스고가 털리면 나올 게 많다며 미국으로 가라 코웃음 쳤다. 그레이스고가 변심해서 돌아서면 털릴 걱정은 안 하는 건지. 이빨을 숨긴 현우는 역시나 뒤에서 퀸즈가 식구들을 위해 은성을 잡을 계획 중이었다. 윤은성이 퀸즈가를 뺏기 위해 투자 사기를 벌인 걸 밝혀 식구들의 가압류를 풀고 경영권을 뺏어올 계획. 용두리의 혜인은 불치병이 나은 게 아니었기에 이따금씩 기억이 끊기는 현상이 발생한다. 그래서 쓰러져 발견되는데 친부모보다 전시부모가 더 걱정하는 아이러니한 상황. 범자는 사실대로 말하지도 못하고 후회할 행동. 하지 말라며 선어에게 애둘러 경고했다. 혜인이 쓰러졌다는 소식에 달려온 현우는 다음날 병원을 가자고 하는데 나비서와 내통하고 있던 혜인은 현우가 하고 다니는 일을 궁금해하며 공유하길 원했다. 자신은 알아서 백혈구 수치를 높이는
주사를 맞고 나름의 몸 관리를 하고 있다며. 그래서 현우는 윤은성이 계획한 투자 사기를 밝히는 게 목표라며 그 과정을 공유했고, 혜인은 이혼 부부답게 둘이 제대로 헤어지는 게 목표라며 복수에 함께 할 뜻을 밝혔다. 은성은 퀸즈가에 남겨진 혜인의 의료 카드로 수명이 3개월 남았다는 진료의 소견서를 보게 된다. 그래서 혜인을 살리기 위해 혜인의 행방을 찾는데 더 혈안이 되는데, 은성은 혜인의 자리라며 남겨둔 백화점 사장 자리에 모슬이가 탐내자 대놓고 적대감을 드러낸다. 그러다 모슬이도 홍만대를 인질로 21%의 지분을 움직일 힘은 자신에게 있다며 맞섰는데, 그 때문에 은성은 만대를 몰래 빼돌렸고 자신의 목적대로 움직였다. 그러면서 현우가 자리를 비운 사이 결국 용두리에 있는 혜인을 찾아낸. 앞으로 이런 상황 생기면 도망가는 거야. 계속 죄를 뿌려보려 하지만 현우는 꿋꿋. 은성이 가짜 부정 혐의를 만들어서 현우를, 혜인은 자신의 문제를 직접 풀겠다며 서울에 협박을 받았습니다. 10회 백현우 지키려 시한부라 고백한 혜인. 현우가 은성의 투자 사기 증거를 잡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동안 은성은 혜인을 찾아낸다. 나 네 보호자가 되려고. 너 시간 없다며. 그리고 혜인을 설득하기보단 협박해 데려가려 했다. 혜인이 부모님에게 상태를 알리지 않은 건 이미 자식을 한번 잃어본 분들이라 무서워서 그런 거 아니냐며, 아끼는 사람들 망가뜨리는 거 보고 싶지 않으면 혜인의 자리라고 비워둔 백화점으로 돌아오라 한다. 너 살리는 건 백현우가 아니라 내가 해. 선택의 기로에 놓인 혜인은 증거 수집을 하다 다치고 들어온 현우의 모습에 멈칫한다. 그래도 현우는 증거만 있으면 판을 뒤집을 수 있다. 웃어 보이고 혜인은 그것보단 현우의 상처가 더 눈에 밟혀 기뻐하기보단 현우를 나무랐다. 앞으로 이런 상황 생기면 도망가는 거야. 그 약속은 못해. 선약이 있어서 너에 대한 건데. 나 자신과의 선약. 말은 상세히 안 해도 자신과의 선약은 혜인을 지키는 게 아닌가 싶은데, 혜인은 그런 현우의 희망을 짓밟았다. 그런 거 안 하려고 이혼한 거라며 선을 긋는 혜인의 현우는 시무룩해지는데, 거기에 걱정을 한 스푼 더하는 혜인. 병 주고 약 주고 또 얻어터져서 오면 그땐 내 손에 죽는 거야. 거리를 두려하면서도 틈나면 같이 있을 시간을 만드는 혜인과 현우. 우리도 그랬으면 어땠을까? 약발을 일 있으면 그때 바르고, 소독할 거 바로 하고 세밴드로 갈아주고 그랬으면 우리 이렇게 안 됐을까? 아니, 그 전에 헤어졌으면, 결혼을 안 했으면 우린 지금도 그냥 서로에게 좋은 기억만 갖고 살고 있었겠지. 상처가 생길 일도 골마 터질 일도 흉터가 생길 일도 없었겠지. 알았어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 대신 지금 아는 걸 그때도 알았다면 너한테 물어봤겠지. 오늘 하루 어땠냐고. 현우가 내뱉는 희망의 말에 혜인은 계속 죄를 뿌려보려 하지만 현우는 꿋꿋했다. 은성은 간섭하려는 스리에게 혜인과 결혼하겠다 선포한다. 그 때문에 스리는 물밑 전쟁을 선포했다. 행하려 했던 그레이스고를 찾아가 백화점 대표 짤을 주겠다며 홍만대를 찾아라 밀명을 내렸다. 현우는 갑자기 부정행위를 했단 사유로 직위해제 및 대기 발령 처분을 받는다. 은성은 징계위원회가 열리면 그 사유를 확인하라 하고 현우는 편성욱을 고소했다며 은성의 투자 사기를 증명해 무너뜨릴 것을 예고했다. 그리고 그레이스 고와 접촉해 그녀가 저지른 탈세를 문제 삼으며 이쪽으로 붙으라 한다. 그 와중에도 자긴 돈으로 움직인다 디라니. 범자가 나타나 대가리 후려치기 키읔키읔. 이쪽 팀 분위기 너무 좋다. 저쪽은 또 살벌했거든. 어쩔 수 없이 이중 스파이가 된 상황에도 그레이스고는 눈치 없이 주접스러웠다. 혜인은 현우가 회사에서 쫓겨날 위기임을 알게 된다. 은성이 가짜 부정 혐의를 만들어서 현우를 전과자로 만들고 말겠다는 마음먹은 것까지. 그래서 현우에게 선을 그으며 더 이상 현우가 자신을 위해 위험하게 나서지 않길 바란다. 갑자기 선 팍팍 긋는 혜인에 현우는 괜히 서럽. 지금 내 걱정할 때야? 당신도 내 걱정까지 하고 싶지 않다며. 나도 그래서 그래. 나랑 상관도 없는 당신이 괜히 이런저런 피해보는 거 부담스러워. 뭘 그렇게까지 선을 그어. 이후 혜인은 자신의 문제를 직접 풀겠다며 서울행을 택했다. 돌아온 혜인의 은성은 자신의 뜻대로 움직여줄 거라 생각했고, 백화점 대표 자리에 재선임할 거라며 기자회견장에 세우는데 협박을 받았습니다. 혜인은 은성이 현우에게 범죄 행위를 뒤집어 씌우려 협박했다며 증거로 녹취 파일을 갖고 있다 밝혔고, 자신은 시한부 판정을 받아 백화점에 돌아갈 수 없다 한다. 혜인은 경영인인 자신의 치부가 될 수도 있는 건강 상태를 알리면서까지 자신을 희생해 현우를 지키기로 마음먹은 것. 사랑해 혜인아. 혜인이 현우를 위해 나선 건 역시나 현우이 취중 진담으로 그의 진심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상황이 어쩔 수 없어 그렇지 언제나 쌍방인 홍백 커플. 사랑해 혜인아. 만대를 등에 업은 모습 있는 주가를 은성은 만대의 비자금 추적에 나선다. 혜인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고 행복 현우라 생각하고 차에 올라타는데 11회 현우는 참지 않아. 싸움은 승패는 비자금의 행방에 현우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기 위해 자신의 약점을 까발린 혜인. 그 때문에 가족들도 전 시댁 식구들도 혜인의 비밀을 알게 됐고, 혜인은 단상에서 내려오다 휘청이며 쓰러진다. 안 되는데. 나 아직 말을 못했어. 괜찮다고. 사실은 한 번도 당신을 미워한 적 없었다고. 마음과는 다른 말만 내뱉는 내 곁에 그렇게 오래오래 있어줘서 정말 고마웠다고. 사랑해 혜인아. 사랑해. 당신 때문에 더 살고 싶었어. 혜인이 입원한 뒤 가족들이 달려오고 언제나 강해 보였던 혜인이 약한 모습으로 누워있는 걸 보자 엄마는 첫째를 잃은 슬픔으로 혜인을 원망했던 것을 뒤늦게 후회하는 듯했다. 현우는 너무 갑작스레 쓰러진 혜인에 그녀가 깨어나길 바라며 밤새 지키고, 범자는 그레이스 고와 합심해 만대를 찾아내고, 아버지가 멀쩡하니 이제 위임장은 효력이 없지 않냐며 스리에게 맞섰지만 의식을 잃었다가 되찾은 만대는 정신이 온전치 않은 상태였고, 아직 홍만대의 법적 보호자는 모슬인 게 유효해 아무것도 손쓰지 못한다. 다음날 혜인이 깨어나고 혜인은 마지막인 것 마냥 진심을 말해 현우를 당황시켰다. 괜찮아? 사랑해. 처음 봤을 때부터 지금까지 사랑했어.
마음처럼 못해준 것도 미안했고 우리 집처럼 이상한데 혼자 둔 것도 미안했어. 깨어난 것에 기뻐야 하는데 끝인 듯 말하는 혜인의 현우는 울상을 짓고 혜인은 언제 죽을지 몰라서 자신이 말 안 하면 진심을 모를까봐 미리 말하는 것뿐이란다. 이에 현우는 혜인이 떠나면 폐인이 될 거라며 그러니 살아야 한다는 식으로 반협박? 의랬다. 혜인이 깨어났다는 소식에도 혜인을 구하다 아들이 죽은 걸 혜인의 탓으로 돌리며 원망했다. 지난 과오 때문에 찾아가지 못하는 선아는 혜인이 자신 때문에 속 앓고 스트레스 받다가 큰 병에 걸린 거라며 자책하고 그 얘기를 듣게 된 혜인은 직접 나섰다. 마음에도 없는 가시 도친 말을 하던 게 일상이라 말이 곱게 나가진 않았지만 그 뜻은 결국 엄마 때문이 아니란 말이었다. 나 같은 딸 나도 힘들었을 거야. 그러니 다 엄마 잘못은 아니야. 이러나 저러나 앙금이 깊었던 모녀는 이번 일을 계기로 가까워졌다. 만대를 등에 업은 모슬이는 주가를 올리기 위해 이사진들을 불러 모아 호랑이 행세를 하고 은성은 만대의 비자금 추적에 나선다. 혜인이 자신의 상황을 더 힘들게 만들었음에도 여전히 혜인에게 집착하는 은성. 그래서 혜인은 왜 자신이 은성과 연락을 끊었던 것인지 과거를 다시 한번 되짚었다. 어려울 때마다 도와줬지만 도움을 주기 위해 그 어려움을 겪게 한 게 은성이었기 때문. 날 수령해서 꺼내주고 싶단 이유로 거기 밀어넣었어. 그럼 널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 그럼 백현우는 네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고 그 자식은 너한테서 도망치려고 했었어. 지금 있잖아 내 옆에. 혜인을 설득할 수 없자 은성은 현우에게 혜인이한테서 떨어져만 주면 원하는 걸 다 해주겠다는 얘기를 꺼내 현우가 주먹을 쥐게 만들었다. 나 많이 참고 있으니까 그냥 가라. 은성은 그냥 가려던 현우를 붙잡아 주먹 한 방 먹이려다 역으로 얻어터진 키읔키읔. 내가 혜인이한테도 안 한 고백을 너한테 하긴 싫은데 네가 별짓을 다 해도 난 어디 안 가. 앞으로도 계속 주구장창 혜인이 옆에 있을 거야. 같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꿈 깨고 꺼져. 은성이 회장으로 취임하고 회사가 이전 같지 않자 회사를 위해 자발적으로 돕는 사람들 덕에 현우는 은성과 싸울 힘을 얻는다. 그리고 현우가 싸우는 건 회사를 사랑하는 혜인을 위해서란 이유가 컸다. 회사를 위해서지. 네가 이 회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아니까. 은성은 현우를 회사에서 자르기 위해 비밀정보 의무 불이행 및 사내 정보 유출 혐의를 씌워 징계위원회를 소집한다. 하지만 현우의 친구들이 변호인단으로 나서 되도 않는 누명의 허점을 잡아줬고 계획이 실패하자 은성은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현우를 처리하고자 마음먹는다. 클라우드 세포종이란 비극이 더해졌지만 가족들이 단란하게 함께하는 순간의 혜인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고 행복해 보이기도. 현우는 은성이 만대의 비자금 찾기에 혈안이 된 걸 알고 그레이스 고를 이중 스파이로 고용해 비자금 빼내기 계획에 돌입한다. 일단 은성보단 행방 추적이 빠른 듯 혜인은 백혈구 수치를 높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또 현우와 같이 은성에게 맞서며 다시금 일상을 되찾은 듯 했지만 상태는 더 악화되고 있었다. 현우라 생각하고 차에 올라탔는데 눈앞에 나타난 백현우. 이제 윤은성을 백현우로 착각하는 지경까지 이른다. 작가님 기적이 시급합니다. 은성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데 진짜 은희는 백현우였음. 갑자기 현우의 모습이 보였지만 이혼만 좀 취소하면 어떨까? 비자금이 그곳에 있을까? 12회 이혼 취소 좀. 아직은 두려운 혜인, 만대의 죽음으로 상황 역전될까? 병 때문에 은성을 현우로 착각하는 상황까지 가게 된 혜인. 은성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데 혜인아. 혜인이 은성의 차에 올라타는 걸 목격한 현우가 뒤쫓았고 차로 가로막았다. 혜인이 내리려 하자 현우로 착각해 따라탔다고. 사실대로 말하면 놀랄 텐데 괜찮겠냐는 은성. 결국 혜인은 현우를 더 이상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 할아버지를 뵙고 싶어서 가던 길이라 거짓말한다. 그래서 현우는 같이 가겠다 하지만 은성은 초대하지 않겠다며 거부했다. 사정을 모르는 현우는 은성의 차를 타고 멀어져가는 혜인을 아련하게 바라보고 현우가 방심한 사이 은성의 사주를 받은 편사장이 나타나 현우의 뒤통수를 가격한다. 그리고 편사장은 현우를 차에 묶어둔 채 번개탄을 피워 자살로 꾸미려 준비했다. 편사장의 보고를 받은 은성은 기뻐하며 혜인과 둘만의 시간을 보낼 준비를 하는데 할아버지만 뵙고 갈 거라며 혜인이 시간을 내어주지 않으려 하자 은성은 자신이 공경에 빠뜨리고 도와줬단 오해를 풀 기회를 달라 한다. 은성은 가족들끼리 봉사활동으로 보육원에 방문했던 혜인이 개물림 사고를 당할 뻔했을 때 구해준 아이가 자신이라 말한다. 그리고 그때가 처음이 아니라 더 앞선 인연을 밝혔다. 널 그 사고에서 구한 게 나였어. 같은 시각 현우가 어릴 적 수영을 잘해서 물에 빠진 아이도 구했었단 얘기를 공해가 선아에게 하는데 진짜 은희는 백현우였음. 널 만난 것도 널 좋아한 것도 다 내가 먼저였어. 윤은성은 그냥 거짓으로 정철된 인간. 할아버지를 만난 후 무슬이와 기싸움까지 하고 집을 나선 혜인은 기억의 혼동으로 정문을 찾지 못해 혼자 헤매이는데 갑자기 현우의 모습이 보였지만 또 은성을 현우로 착각한 것일까봐 쉽사리 나서지 못한다. 그래서 현우가 자신을 발견하고 다가왔을 때도 현우가 맞냐 물으며 손길이 닿는 걸 꺼려했다. 하지만 달달한 눈빛과 말투만으로도 금세 현우임을 알아차리게 됐고 CCTV로 혜인을 찾던 은성은 죽었다던 현우가 혜인과 있는 걸 보고 분노한다. 분명 편사장이 처리했다 했는데 어떻게 된 일? 현우는 편사장이 주사를 놓기 직전 윤은성이 약속을 지키는지 아닌지 확인부터 하라 했고 은성이 당장 돈을 주면 의심을 살 수 있다며 나중에 주겠다 연락을 끊어 편사장이 돌아선 것이었다. 돈으로 맺어진 얕은 관계인데 돈을 빨리 안 주면 신뢰는 얇은 유리 수준. 현우는 자신을 죽이면 부동산 사기범에서 살인자가 된다며 편사장을 설득해 범행을 포기시켰다. 명석한 머리로 죽을 위기도 벗어난 현우는 혜인이와 다시 알콩달콩 난 100번 다시 태어나도 100번 다 당신이랑 만나고 싶은데
넌 혜인이한테 아무것도 아니야. 매번 그냥 이용당하기만 하잖아. 그걸 몰랐던 적 없어요. 이용은 어머니한테도 늘 당하고 살았어서. 혜인이를 보내고 망연자실해 있던 은성에겐 그를 생각하는 건 자신뿐이란 듯 쓰리가 나섰다. 못살게 굴던 보육원장이 죽은 것도, 학대하던 양부모가 죽은 것도 우연인 것 같냐. 모슬이의 말은 자신의 범행임을 밝히는겨. 난 내 아들을 방치하지 않았어. 수철이를 버리고 떠난 다혜에겐 건우의 친부인 듯한 다른 남자가 있었는데 본래 자리로 돌아갔지만 다혜는 행복해 보이지 않았다. 수철은 모자라도 착한 남자였지만 저놈은 폭력도 막 휘두르는 나쁜 놈이었기에 그레이스고는 지난밤 현우가 집에 들어가게 도와준 걸로 덜미가 잡히고 살아남기 위해 현우가 알아낸 비자금이 집에 있다는 정보를 스리 은성 쪽에도 흘렸다. 혜인의 선택은 100번을 다시 태어나도 자신이란 말에 용기를 얻어 고백하는 현우. 이혼 취소 좀. 결혼은 아무래도 부담스러울 테니까 이혼만 좀 취소하면 어떨까? 반품해. 지금은 안 돼. 하지만 기대한 것과 달리 혜인의 답은 거절이었다. 납득하지 못하는 현우의 혜인은 지금 자신의 상태가 생각보다 더 악화되고 있단 걸 알린다. 내가 윤은성을 당신인 줄 알고 따라간 거야. 당신을 못 알아봤어. 말했지. 다음 단계가 오면 당신 곁에 있고 싶지 않다고. 그게 좀 빨리 온 것 같아. 여기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백현우가 맞긴 할까? 이게 꿈 아니고 현실이 맞아? 이제 아무것도 확실하지가 않아. 그래서 아무런 약속도 할 수가 없어. 미안해. 아가씨 전쟁 나면 우리 집 와. 우리 집에 방공호가 있거든. 혜인은 잠시 만나고 온 할아버지가 방공호 얘기를 했다며 집에 있는 숨겨진 공간 패닉룸에 비자금이 있을 것을 의심했다. 그리고 은성도 예전에 수철이 했던 얘기를 떠올리며 집안에 숨겨진 패닉룸 찾기에 나선다. 한편 다혜는 폭력의 모식에 도망쳐 수철을 찾는다. 훔친 불상과 일부 재산을 돌려주러 온 거라 했지만 수철은 다혜를 붙잡는데 가족들이 반대해도 건우가 자기 핏줄이 아닌 걸 알아도 수철은 내 아내, 내 새끼라고 둘을 감쌌다. 미처 예상을 못했어. 네가 이렇게 날 소중하게 대해줄 줄은. 그래도 낯짝이 있지 어떻게 같이 사냐며. 다혜는 떠나겠다 했지만 수철의 뜻은 확고했다. 난 살아야겠어 너랑. 가봐 어디든. 나 지구 끝까지 따라갈 거니까. 모자라 보여도 자신의 사람들 지키기엔 진심인 상남자 홍수철. 현우는 아직은 이럴 때가 아닌 것 같다며 혜인에게 주려던 반지를 정말 반품하려 했지만 현우 몰래 반지를 껴보다 딱 걸린 혜인 키읔키읔키읔. 혜인은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부끄러웠고 현우는 반품 안 해도 되겠다며 좋아했다. 본의 아니게 현우 들었다 놨다 하는 혜인. 집안에 비자금이 숨겨진 걸 알게 된 현우와 은성은 양문형 엘리베이터에 비밀이 있다는 것까지 추적해내는데 이제 진짜 시간 싸움. 그 사이 잠깐 기억이 돌아오는 걸 모슬이에게 들킨 만대는 현 상태로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없어. 위임장의 효력을 없애는 게 최선이란 생각에 극단적 선택을 한다. 모슬이와 윤은성이 만대가 받아야 할 최소한의 치료를 하지 않고 있어 감금이라 주장하며 집에 쳐들어가 엘리베이터를 살피려 했던 가족들은 계획을 실행하기 전 부고 소식을 먼저 접하게 됐다. 이후 장례를 치르며 집에 들어서게 된 가족들은 엘리베이터에 숨겨진 버튼을 찾아 양방향 문을 여는데 성공하는데 비자금이 그곳에 있을까? 윤은성도 엘리베이터를 살폈기에 털렸을 가능성도. 고민 깊어지는 밤이었다. 이혼 취소 요청을 받아들일게. 살다 보면 또 고비가 올 거 아니야. 너는 살아. 사는 거야. 제발 살자. 혜인을 위한 영상을 틈틈이 준비 중. 13회 홍해인 수술 가능성 생겼지만 기억 소실 부작용도. 엘리베이터 안 숨겨진 버튼을 찾은 가족들. 그래서 양문형 엘리베이터의 문을 열어 숨겨져 있던 공간을 확인하는데 그 공간은 아무것도 없이 텅텅 비어 있었고 뭔가 옮긴 흔적들이 있는 걸로 보아 이미 비자금 9천억은 다 털린 뒤였다. 엘리베이터까지 수색했던 은성이 찾은 것일 줄 알았는데 만대가 오래전 남겨둔 비디오를 발견한 모슬이가 빼돌린 것이었다. 이 돈이 널 지켜줄 거다. 비자금이야 어찌됐든 일단 집에 있는 모슬이부터 쫓아내고자 하는 범자. 하지만 스리는 법적 거주자인 자신을 쫓아내고 싶으면 법원 가서 명도 집행 판결부터 받으라 한다. 맞는 말이라도 어차피 나갈 거 현우는 그냥 나가라 했지만 모슬이는 믿는 구석이 있는 건지 어떻게 될지 보자 했다. 일단 장례가 우선이기에 퀸즈가 사람들은 장지의 만대를 모시고 그 과정을 거치며 혜인은 여러 감정이 교차한다. 할아버지의 장례가 죽음 리허설 같다는 혜인. 혜인은 자신이 당장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임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덤덤히 이야기를 이어갔다. 죽음이라는 게 참 구체적인 의식이네. 그 모습에 줄초상을 걱정하는 거냐며 안쓰러운 표정을 짓는 현우. 살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했지. 이렇게 햇살도 눈부시고 구름도 몽글몽글하고 새까지 막 이쁘게 지저귀고 세상에 사람 약 올리는 것처럼 좋기만 한데 나도 살고 싶지. 혜인은 뒤이어 살고 싶은 마음도 슬며시 꺼내놓으며 미소 지었지만 눈물을 참는 현우처럼 사실은 자신도 울고 싶었을 거다. 암담하기만 한 상황에 독일에서 온 희소식. 고강도 초음파로 종양세포를 파괴하는 수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연락이었는데 문제가 있었다. 종양세포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해마 일부의 손실이 불가피해 장기 기억들이 소실될 가능성이 있단 것. 백혈구 수치가 오르지 않아 임상치료가 불가한 상황에 찾아온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부작용을 말하면 혜인이 수술을 거부할 것 같아. 현우는 그 사실은 숨긴 채 수술 가능성을 알렸다. 살 수 있다는 소식에 혜인은 환호하기보단 옅은 미소로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돌아서자 안도감에 눈물을 쏟아 현우를 당황시켰다. 이렇게 괜찮은 게 오랜만이라 우는 거야. 너무 좋아서 나쁜 꿈을 오래 꾸다 깬 것 같은 기분이야. 현우 품에 안겨 아이처럼 눈물을 쏟은 혜인. 현우는 그날 밤 혜인을 꼭 안고 잠자리에 들었지만
편히 눈을 감은 혜인과 달리 고민 깊어지는 밤이었다. 수술 후의 미래를 말하며 밝아진 혜인. 현우는 혜인에게 장단 맞춰줬다. 그리고 혜인은 3가지 비밀을 순차적으로 알려주겠다며 첫 번째 비밀로 현우가 학생 때 준 mp3의 주인이 자신이라 밝히고, 이에 현우는 자신 또한 그때 그 여학생에게 반했었다 밝혔다. 앞으로 란말이 이렇게 좋은 건 줄 몰랐어. 울컥하네. 당신의 앞으로의 내가 없을 예정이었는데 이제 우리의 앞으로가 생겼잖아. 그래서 말인데 당신의 이혼 취소 요청을 받아들일게. 바로 기뻐하지 못하는 모습에 현우는 비밀을 들킬 뻔도 하지만 혜인을 끌어안아 눈물을 숨겼다. 무르기 없다. 어느 날 네가 눈을 떴는데 그냥 내가 싫어도 이 약속은 물을 수가 없는 거라고. 혜인의 일과 별개로 윤은성 응징에 나선 현우. 현우는 은성이 물밑 작업으로 퀸즈를 뺏었듯이 은성을 잡으려 물밑 작업에 들어갔다. 자신의 자리에 대한 위협이 생기자 초조해진 은성은 현우의 계획인 줄도 모르고 미끼를 문다. 걸려들었어. 윤은성이 비자금을 세상에 꺼낸 거야. 집으로 돌아가기로 한 퀸즈가 식구들은 다들 외면할 때 자신들을 받아들여준 용두리 식구들에게 정이 많이 든 듯했고 돌아가기 아쉬워 민기적댄다. 그래서 용두리를 먼저 벗어난 건 현우와 혜인이었다. 혜인은 여러 핑계를 대며 분가하겠다 하고 현우가 혼자 살던 집으로 들어가 신혼으로 돌아간 듯 신혼부부의 삶을 재시작한다. 신혼부부는 뭐든 그렇게 매일매일 꼭 붙어서 아무것도 아닌 일상들을 함께하는 거라고. 지금은 좋지만 살다 보면 또 고비가 올 거 아니야. 그럼 그 달콤했던 기억들을 유리병에서 사탕 꺼내먹는 것처럼 하나씩 까먹으면서 힘들고 쓴 시간들을 견디는 거지. 그러니까 우린 좋을 때 그걸 잔뜩 모아둬야 하는 거라고. 은성은 여전히 혜인의 소식을 수집하고 있었기에 수술 소식과 부작용까지 알게 된다. 끝까지 비밀 잘 지켜서 수술받게 하라고요. 그래서 혜인에게 비밀 잘 지키라며 현우의 속을 긁었다. 요 쓰레기시키 혜인이 기억 잃게 되면 그 틈에 공략할 계획 세우고 있는 듯 보였다. 그 사이 밝히는 혜인의 두 번째 비밀. 혜인이 이따금씩 말한 첫사랑 버스맨이 자신이었단 사실에 현우 입 찢어진다. 세 번째 비밀은 퀸즈 백화점 옥상의 너구리. 산다고 한 게 거짓말이었단 소소한 비밀 키우키우. 그걸 이제껏 현우가 계속 믿은 게 우픈 현실. 현우는 혜인을 데리고 독일로 향하고 의사와 면담하기 직전 자신도 비밀이 있다며 수술 후의 부작용에 대해 알렸다. 수술 받고 나면 네가 기억을 잃어버릴 확률이 높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술만이 유일하게 네가 살 수 있는 방법이야. 그래서 나더러 선택을 하라고. 뭐가 덜 나쁜지 어디 한번 선택해보라는 거냐고. 됐다. 며칠 좋은 꿈 꿨다 칠게. 혜인의 반응은 역시 현우가 우려한 대로였다. 선택하지마. 생각도 하지마. 그냥 내 말 들어. 너는 살아. 사는 거야. 제발 살자. 혜인은 현우의 바람대로 수술을 받을까? 할 수 있어. 우린 역대급 운명이라서. 사랑해 혜인아. 사랑했고 사랑할게. 현우는 슬픈 현실이지만 혜인을 살리는 게 우선이라 수술 후 혜인의 기억을 되살려주기 위해 혜인을 위한 영상을 틈틈이 준비 중이었었다. 수술하고 나면 난 딴 사람이 돼버릴 수도 있어. 여전히 수술을 거부하는 혜인. 혜인이를 빼내려 맨손으로 창을 깨부순 현우. 혜인이 깨어나길 기다리던 현우. 가까이 가보지도 못하고 붙잡혀 소리칠 뿐이었다. 14회 현우의 눈물로 수술 설득했지만 혜인의 옆자리인 윤은성에게 빼앗겨 사람들은 행복한 순간에 밑줄을 그으며 살아간다. 하지만 아무도 모른다. 다음 페이지에 무엇이 올지. 그래서 지킬 수도 없는 맹세들을 하고 눈부신 순간이 영원할 것처럼 웃는 것이다. 하지만 인생은 찬란한 행복 뒤에 많은 것들을 숨겨놓았다. 힘들 땐 옆을 지키는 현우로 힘을 얻었던 혜인인데 그런 현우를 잊는다는 건 혜인에게 잔인한 선택이었다. 생각하지마. 선택도 하지마. 그냥 내 말 들어. 너는 살아. 사는 거야. 제발 살자. 그때 우린 알지 못했다. 다음 페이지에 어떤 것들이 우릴 기다리고 있을지. 은성은 여전한 집착으로 혜인을 따라 독일로 향하려다 모슬이와 부딪히기도 한다. 못 멈춰요. 죽을 때까지. 그래? 그럼 엄마가 도와줄게. 엄마에게 버려진 결핍이 혜인에 대한 집착으로 바뀌어 쉽게 포기시킬 수 없는 상황에 직접 나서겠다는 모슬이. 혜인이 위험해질 듯 현우는 혜인을 살리는 게 최우선이기에 기도도 드리며 계속 혜인을 설득하는데 힘쓰는데 혜인은 기억 그 자체가 자신이라며 수술은 자신의 인생이 사라지는 것과 같다고 거절했다. 살아있다는 건 기억들을 연료 삼아서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 기억들이 다 나고 내 인생이야. 나로 살았으니까 나로 죽을래. 호텔로 가겠다는 혜인의 의사와 얘기라도 해보자며 설득하는 현우. 설득을 위해 가족들과의 영상통화도 준비한다. 그러면서 범준을 통해 현우가 전 세계적으로 연구소들에 연락하며 기회를 찾은 것이고 이번 수술이 쉽게 찾아온 행운이 아님을 알게 된다. 수술하고 나면 난 딴 사람이 돼버릴 수도 있어. 이해해주세요. 죄송해요. 하지만 혜인의 눈물에 가족들 또한 마음이 약해져 통화를 더 이어나가지 못하는데 설득이 될까? 모슬이는 다이에게 따로 접근해 재무사기 관련 USB를 넘기라 협박하고 퀸즈가에서 친손자가 아닌 건우를 받아들여주겠냐며 떠나라 하는데 지금 내 자식이 얘 아니면 죽겠다는데 이럴 땐 선아가 다이의 편을 들어준다. 구박하긴 해도 내 며느리는 나만 깐다. 키우키우. 일단 더 늦추면 혜인의 수술이 불가해질 상황이라 더 발등에 불 떨어진 현우. 그 와중에 자취를 감춰버린 혜인의 그녀를 찾으려 사방팔방 뛰어다니는데 성당에 혜인이 남겨놓은 쪽지를 보게 된다. 살려달라고 빌지 않을 테니 기억을 온전히 가지고 가게 해달라고. 내가 미안해. 미안해. 나한테 이러지마. 자꾸만 살고 싶게 하지 말라고. 나는 널 알아볼 수도 없게 될 거라고. 네가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면 그때 처음 만나는 사람이라면 되잖아. 그래서 네가 다시 나를 사랑하게 되고 다시 설레고 그렇게 다시 사랑하면 되잖아. 기억을 잃은 후 다시 현우와 사랑하게 돼. 자신이 없어 여전히 수술을 거부하는 혜인. 현우는 기억을 잃은 혜인이 자신을 별로라 해도 계속 옆을 지키겠다고 한다. 걱정하지 말고 너도 여기 있어 제발.
떠나겠다 그런 기도 좀 하지마. 이뤄질까봐 불안에 미치겠단 말이야. 독일에 있던 현우는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눈앞에서 차 사고를 목격하는데 혜인이가 타고 있었기에 폭발 직전의 차에서 혜인이를 빼내려 맨손으로 창을 깨부순 현우. 그때 혜인이 뒤에서 현우를 부른다. 차엔 혜인이 없었던 것. 차 유리를 깨느라 엉망이 된 손을 보며 혜인은 속상해하고 현우는 혜인이 무사하단 안도감에 울며 주저앉았다. 죽은 줄 알았어. 행운이라는 게 있긴 있나봐. 혜인은 네일클로버를 팔던 청년을 만나 또 산다고 잠시 차에서 내렸었다 한다. 나 죽으면 아까처럼 그렇게 울 거야? 안 되겠더라. 너무 모성애를 자극해. 여자들이 가만 놔두겠어? 내가 또 그 꼴은 못 보지. 그리고 자신이 죽은 줄 알고 무너지는 현우를 받기에 결국 마음을 바꿨다. 수술을 받기로. 불안한데 그래도 당신을 잃긴 싫다. 더는 울리기도 싫고. 한편 다혜는 모슬이 때문에 자신의 행방을 들켜 쓰레기 준호가 쫓아올까 수철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려 또 버리고 도망치려 한다. 다혜야 가지마. 내가 잘할게. 그래서 놀이공원에서 추억을 남겨주고 돌아섰는데 미아보호소 방송으로 자신을 붙잡는 수철의 마음이 흔들려 다시 돌아간다. 수술 전날 더 애틋한 현우 혜인 부부. 사랑을 말하고 미래를 말하며 수술을 기다렸다. 어디 안 갈 거지? 내가 딱 눈 떴을 때 앞에 있어야 한다고. 걱정하지 마. 네 눈앞에만 있을게. 혜인이 깨어나길 기다리던 현우는 모든 게 다 잘 될 거라 생각했는데 편사장 살해 용의자로 긴급 체포된다. 불안불안하다 했더니 은성의 큰 그림이 이거. 혜인이가 깨어나면 옆에 있어야 된다며 1시간 30분만이라도 시간을 달라 부탁하지만 붙잡으러 온 경찰들이 여유를 봐줄 리 없었다. 걱정 말고 가요. 혜인이 보호자는 내가 할 테니까. 그 타이밍에 기다렸단 듯 현우의 자리를 뺏는 은성. 현우는 혜인이 수술을 마치고 나오는데도 가까이 가보지도 못하고 붙잡혀 소리칠 뿐이었다. 소식을 들은 가족들은 혜인에게 가려하지만 윤은성은 횡령과 배임 혐의로 조사받아야 해서 출국금지 상태일 거라며 온전히 혜인을 차지하려 이미 철저히 준비를 마친 듯했다. 혜인이는 이제 저한테 맡기세요. 이후 혜인이가 깨어나고 은성은 자신에게 곁에 있어달라 부탁했다며 옆을 차지하려 한다. 자신을 보며 현우의 이름을 읊는 혜인의 잠깐 표정이 굳긴 하지만 백현우? 그 이름만 기억나? 나는 백현우가 아니야. 네 이름은 홍혜인 난 윤은성. 은성은 자신이 대학 때부터 혜인과 사귀었다가 지금 다시 만나는 사이라 거짓말한다. 백현우는 전 남편이고 배신당해 이혼한 뒤 스토커짓 하다 살해 용의자로 체포된 상황이라고. 깨어났을 텐데 그 시각 누명을 쓰고 붙잡혀있는 현우는 깨어났을 혜인을 보지 못해 소갈이하고 깨어났을 텐데 그 시각 누명을 쓰고 붙잡혀있는 현우는 깨어났을 혜인을 보지 못해 소갈이하고 혜인은 손톱에 남은 봉숭아물을 보며 심장이 반응해 알 수 없는 눈물을 보였다. 백현우, 백현우, 잊어버리지마 이 이름. 혜인이 깨어나자마자 현우의 이름을 외친 건 우연이 아니었다. 수술 직전까지 잊지 않으려 되뇌이며 봉숭아 물든 손톱을 매만졌던 것. 많이 걱정해서 보고 싶었고 봤으니까 이제 평생 더 볼 일 없겠죠. 혜인은 용두리까지 현우를 뒤쫓고 내 손혼 주제에 꼬시면 넘어오겠지 그랬나? 혜인은 기업들을 되살렸다. 15에 출소한 현우의 스토커가 된 혜인 운명적 끌림. 기가 막힌 타이밍에 혜인의 옆자리를 뺏은 은성. 은성은 퀸즈가에서 현우의 흔적들을 지웠던 것처럼 혜인의 옆에 현우를 떠올릴 만한 물건들도 몰래 다 정리해버렸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혜인에겐 현우를 쓰레기로 둔갑시켰고 현우의 멋진 행동은 자기가 한 것처럼 해서 혜인의 곁을 지키겠다 한다. 그 시각 살해 용의자로 조사를 받게 된 현우는 편사장 살해 현장에서 발견된 DNA 증거와 살해 도구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었다. 차 유리를 깨다 다친 손도 분리했고 현우는 손이 다친 게 공격흔이라면 손등이 아니라 손바닥에 있어야 하지 않냐며 스스로를 변호했지만 수많은 증거에 씨알도 먹히지 않았다. 몸을 회복하고 귀국한 혜인. 가족들은 마중 나오지만 이전의 혜인은 사라져 다시 냉철해져 있었다. 홍수철 씨 윤은성 씨한테 무리하게 굴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독일에 있는 동안 은성이 잘못된 정보들을 주입시키는 바람에 가족들에게 적대적이 된다. 혜인은 수술받는데 독일까지 가족들이 오지 않은 것만 봐도 가족 사이가 좋지 않았단 건 알지 않겠냔 말에 은성의 말을 믿을 수밖에. 대외적으로 가족들의 기사가 좋지 않게 나기도 했고 용두리에서 극적 화해를 한 기억이 없으니 유유. 수술 받고 나면 우리 결혼하기로 약속했었다고 했지. 은성은 자신의 말을 혜인이 그대로 믿어주니 결혼하기로 약속했었다며 종지부를 찍기로 한다. 그래서 독일에서 차 사고를 사주한 게 모슬이란 걸 알고 혜인을 건들지 말라 경고했다. 자신이 만대에게 선물한 그림에 몰카가 달려있어 스리가 만대에게 약을 먹인 증거가 있다면서 혜인은 적을 알아야 백전백승이지 않겠냐며 쓰레기라는 현우의 실체를 확인하러 간다. 많이 걱정했어. 보고 싶었고. 현우는 날카로워진 혜인의 윤은성에게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몰라도 사실이 아니라고. 혜인은 보이는 것만 믿는다며 현우를 믿지 않았다. 내가 여기 온 건 다시는 당신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라고 해두죠. 봤으니까 이제 평생 더 볼 일 없겠죠. 아니, 우린 또 만날 거야. 난 안 지치고 계속 네 옆에 있을 거니까. 네가 깨어났을 때 꼭 옆에 있겠다고. 약속했는데 혼자 있게 해서 미안해. 근데 어떻게든 꼭 나갈게. 이 약속은 지킬게. 현우는 밥 잘 먹고 건강하게 지내라면서 혜인의 안위를 걱정하며 면회 시간이 끝나 교도관에게 붙들려 나갔다. 진심 어린 현우의 말과 행동에 대답할 뻔한 혜인은 당황하며 현우가 현혹시켜 속은 거라 생각한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솔직했다. 두근두근. 넌 어디 갔다 와? 혜인이 자신도 모르게 어디 다녀오자 은성은 과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혜인이 화내자 걱정해서 그런 거라 둘러댔지만 현우의 무죄 입증을 돕기 위해 든든한 변호사 친구들과 범죄가 움직이고
범인의 옷 섬유 조각과 범인이 현우의 집에서 칼을 훔쳐나가는 장면, 그리고 결정적으로 청부업자인 범인이 돈을 받기 위해 남겨둔 살해 현장 장면으로 살해 혐의가 벗겨진다. 현우가 풀려났다는 소식에 몰래 보러 간 혜인. 혜인은 스토커 현우가 무슨 위험한 짓을 벌일지 모른다는 핑계로 스토킹을 한다. 나비선은 밥줄 때문에 한 비밀 유지 계약으로 아무 소리 못하고 따르기만 하는 중 혜인은 용두리까지 현우를 뒤쫓고 뭔가 나쁜 사람이라 하기엔 따뜻한 가족관계에 조금은 의아해한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현우의 특성들을 하나둘 메모했다. 몸이 가는 곳에 마음도 있는 법이죠. 그리고 나비선은 근질거리는 입을 참으며 혜인을 위한 팁을 알려줬다. 윤은성은 무죄를 받은 현우의 복직 신청을 막을 방안이 없어 심기가 안 좋은 상황에 대표이사 혜인만이 올라왔다는 사실을 전해 듣는다. 현우 측일 거라 의심했었지만 은성을 끌어내리려는 건 모슬이었다. 혜인에게 빠져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협박하니 자신이 대표이사가 되기로 마음먹은 것. 이제 윤은성 마이너스 모슬의 모자의 개싸움도 시작 예정. 그 사이 현우는 모슬이에게 처리될 뻔하다. 용감무쌍해진 수철 덕에 구사일생한 다혜에게 USB를 넘겨받아 모자를 공격할 무기를 얻는다. 현우가 출근하자 당황하며 피하는 혜인. 하지만 왜 나오는지 궁금해서 물어봐야겠다며 현우에게 얘기 좀 하자고 말한다. 내 손 놓은 주제에 꼬시면 넘어오겠지 그랬나? 소나무 취향이라고 자기만 믿으라고 하도 큰 소리 쳐서 그래도 금방 알아봐주겠지 했는데 우리 정말 이제 그만 보죠. 혜인은 여전히 날선 모습으로 현우를 밀어냈고 현우가 자신을 붙잡는단 생각에 왜 이러냐며 뭐라 하는데 가방이 의자에 걸린 거라 수치풀 키읔키읔키읔. 한 달 전 혜인이 준비해뒀었던 이벤트로 두 사람은 아쿠아리움에서 다시 만나게 된다. 혜인은 그럼에도 애써 현우를 무시하려 하지만 직원들이 전해준 카드가 발길을 붙잡았다. 자신이 현우와의 재혼을 원했다는 사실에 그럴 리 없다 부인하는 혜인이었지만 현우는 그럼 은성도 의심해달라 호소한다. 이제 의심을 좀 해. 날 안 믿어도 좋은데. 그럼 윤은성 말도 믿지 말라고. 그 사람이 널 자꾸 고립시키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혜인은 은성을 찾아갔다가 우연히 은성이 만대의 방에 설치한 몰카의 존재를 알게 되어 그냥 가려는데 버려진 사람들끼리 미국 가서 행복하게 살자고 제안하는 은성. 확실해? 나도 버려진 거? 왜 내 말이 거짓말 같아? 맨정신일 때 얘기하자며 혜인은 말을 아꼈고 독일에서 자신을 구하려다 차유리를 깼다는 은성의 손이 멀쩡한 것에 의심을 키운다. 그리고 현우를 만나러 가기 전 독일에서 온 소포를 확인하는데 은성이 없애려 했지만 없애지 못한 혜인이 현우에 대해 글로 남긴 노트였고 그 내용을 보며 혜인은 기억들을 되살렸다. 그 남잔 내가 기억을 잃고 싶지 않았던 이유고 그리고 또 기억을 잃더라도 결국엔 살고 싶었던 유일한 이유야. 백현우는 마지막까지 내가 잊고 싶지 않은 이름이야. 미안해 백현우. 너무 미안해. 혜인은 현우에게로 향하고 집착 광공. 은성은 혜인에게 위치 추적기를 달아나기에 그녀가 현우를 만나러 간 걸 눈치챘다. 드디어 둘이 만나기 직전이었지만 버스가 지나가는 그 잠깐 사이 사라져버린 혜인. 초록불로 바뀐 뒤 현우는 건너편에서 사라진 혜인을 찾으러 가는데 쾅! 으아! 사고 엔딩은 아니길 바랬는데 집착 광공이 곱게 죗값 받으러 떠나지 어디까지 내려가려고 또 한 번 해버렸. 결국 챙겨온 총을 겨누는 윤은성. 겨우 살아남았던 현우. 모슬이의 증거를 꺼내드는 백현우. 영본을 찾은 식구들은 퀸즈로. 바로 재결합은 아니고 썸부터 시작. 16회 윤은성 총살 최후 왕자를 찾은 혜인은 현우와 재결합 엔딩. 기억을 일부 되찾은 혜인과 현우가 재회하기 직전 차로 현우를 치어버린 윤은성. 이성을 잃고 범행을 벌였지만 운전자로 붙잡힌 건 다른 남성이었다. 그리고 혜인은 검은 차량에 납치됐었는데 낯선 곳에서 눈을 뜨자 은성이 있었다. 왜 백현우 만나러 갔어? 내가 널 언제까지 참아주고 이해하고 용서해야 될까? 이제 은성은 혜인에게 친절한 모습만 보이기보단 약간의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총을 닦으며 무섭게 얘기하는 탓에 혜인은 주춤하며 자신의 생각이 짧았다 둘러댔고 은성은 이제 알았으면 자기 말 듣고 같이 떠나서 결혼하면 된다 압박했다. 현우는 병원에 이송되어 의식을 되찾자마자 성취하는 몸으로 혜인을 찾아 나섰다. 사라진 혜인을 빼돌릴 건 역시 윤은성뿐이니 은성이 떠날 준비를 하며 돈에 손을 댄 걸 알게 된 스리는 돈과 자신의 비밀이 담긴 파일을 내놓으라 한다. 그러자 은성은 자신이 그 파일을 진짜 세상에 내놓기라도 할 줄 알았냐며 과거에도 모슬이의 범행을 덮어줬다 하는데 혜인의 오빠가 죽게 된 사고에서 보트를 고장낸 게 바로 모슬이였던 것. 퀸즈가의 우연한 불행은 처음부터 없었다. 둘의 대화를 엿듣게 된 혜인은 모슬이에게 숨어있는 걸 들킬 뻔하는데 갑자기 정전이 되고 현우가 구하러 나타난다. 혜인이 현우와 함께 도망치는 걸 본 은성은 눈이 돌아 총을 챙겨 뒤쫓았다. 네가 왜 거기 있어? 지금 오면 지금 일 그냥 넘어가 줄게. 우리 같이 가기로 했잖아. 미안한데 절대 그럴 일 없어. 아무것도 기억 안 날 때도 네가 불편하고 싫었는지 이제 다 알았거든. 혜인이 때문에 자기 인생이 이렇게 된 거라 탓하다가 지금이라도 같이 가자 회유하다. 결국 챙겨온 총을 겨누는 윤은성. 나는 너 데려갈 거야. 죽여서라도. 은성의 삐뚤어진 사랑은 집착이 되어 혜인에게 총을 겨누게 됐고 결국 총을 발사한다. 현우가 온몸으로 마가 대신 총상을 입었지만 신고해둬서 총 쏘기 전 경찰이 포위했는데 왜 은성이 한 발 쏘고 난 뒤에 총격하냐고. 여튼 은성은 총살로 생을 마감했다. 그리고 앞서 겨우 살아남았던 현우는 다시 생사의 고비에 놓이게 됐다. 현우가 무사하길 바라며 가족들이 수술 결과를 기다리는 사이 아들의 죽음을 확인한 모슬이는 발빠르게 움직였다. 잠시 흔들리는 듯 했지만 은성은 이미 죽었으니 그의 지분을 상속받으려 준비했고 비자금으로 퀸즈 지분을 더 구입해 자신이 회장이 되려 한다. 주인공은 죽지 않지. 현우는 교통사고도 총상도 극복해냈고 혜인과의 로맨스를 다시 시작한다. 그리고 모슬이 때문에 만대와 척을 잊었었던 첫째까지 가족들에게 합류하며 모슬이와의 본격 싸움을 준비했다. 퀸즈가엔 부족한 브레인 노릇을 해줄
현우의 진두지휘 아래 시작된 싸움. 현우는 모슬이가 비자금으로 구입한 지분 매매 무효 소송부터 진행한다. 모슬이는 범죄를 아들이 혼자 벌인 짓일 뿐이라며 자신은 무관하다 억울하다 계속 주장하는데 자신도 죄값을 받겠다며 다이가 증인으로 나서고 모슬이의 지시에 따라 신분을 속이고 퀸즈가에 들어가 내부 자료를 넘겼다 증언한다. 그리고 혜인은 모자의 얘기를 들었다며 오빠의 죽음과 할아버지의 죽음에 모슬이가 관련 있다는 사실을 증언했다. 그럼에도 억울하다며 증거가 있냐 주장하는 모슬이의 증거를 꺼내드는 백현우. 그레이스고는 모슬이가 증거를 없애기 전 빼돌려 그 증거를 현우에게 넘겨두었고 공개된 증거에 모슬이는 처벌을 피할 수 없었다. 이후 경영권을 찾은 식구들은 퀸즈로 되돌아갔다. 그리고 현우와 혜인은 두 사람을 멀어지게 만들었던 유산의 아픔을 딛고 성장한다. 힘들 때 서로를 탓하며 스스로 갇히기보단 곁에 함께하는 게 더 좋단 걸 알게 된 것. 같이 있을 순 있어. 어떤 순간이 와도 망가지면 고치고 구멍 나면 메워가면서 좀 너덜거리고 완벽하지 않아도 그냥 그렇게. 그래도 괜찮다면 나랑 결혼해줄래? 당연하지. 근데 시간은 필요하거든요. 내가 아직 썸 타는 중이라서 바로 재결합은 아니고 썸부터 시작이지만 그래도 이대로 결혼하게 될 것은 당연지사. 아들에게 떳떳해지기 위해 죗값을 치룬 다이는 출소해 가족 곁으로 돌아오고 개과천선에 죗값을 같이 치른 그레이스고 또한 넓은 아량으로 퀸즈가에 받아들여진다. 시간이 흘러 아이를 낳고 나이 들어 세상을 떠난 혜인의 묘지를 찾는 현우의 모습까지 촤라락 나오는 거 보면 두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어 쭉 행복하게 살았을 것을 예상케 했다. 어느 날인가 한 사람만 남겨지게 되면 그땐 다른 한 사람이 마중 나오면 되지. 그럼 하나도 무섭지 않을 거야. 같이 있을 테니까. 후반부에 쓸데없는 사건 사고가 많았지만 어찌됐든 해피엔딩. 이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소식을 놓치지 마세요.